많으면 뭐 100개 이상까지도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멀쩡한 상품 100개를 그냥 날릴 수가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비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입하는 상품 중에 하나가 지금 보세 창고에 입고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고, 그리고 보세 창고란 어떤 곳인가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오늘 방문한 곳은 인천국제공항 근처에 위치한 보세 창고고요. 여러분들이 수입하신 상품이 항공으로 왔는지 아니면 해상으로 왔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보세 창고가 지정됩니다. 우선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입구 차량 등록소에서 차량을 등록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물류단지에 출입은 가능한데 보세 구역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마치고 단지로 진입하게 되면 대단지 규모의 엄청난 크기의 창고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단지는 너무 넓어서 제가 창고를 찾아가는데 길을 좀 많이 헤맸습니다. 자, 보세 창고에는 지게차와 운송 트럭이 엄청나게 바쁘게 계속 물품을 반입하고 반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물품들의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제 물품은 이 단지 내에 입주되어 있는 길 로직스라는 보세 창고에 반입되어 있는데요. 창고 내부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지금 이렇게 거대한 창고 안에 보세 창고 업체들이 엄청 많이 입주되어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일단 보세 창고는 세관의 수입 통관 절차를 마치지 않은 물품이 보관하는 창고예요. 이곳에 보관 중인 물품은 아직 수입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는 물론 소비세와 같은 내국세도 아직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절차를 마치기 전에 상품을 반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해외에서 수입한 상품이 국내에 들어오면 어떤 장소와 과정을 거쳐 이동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구매 대행으로 들어오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특송을 통해 들어오는데요. 그 특송은 택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특송으로 들어온 물품은 우선 먼저 지정 장치장으로 반입이 됩니다. 그 지정 장치장이란 통관을 하려고 하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구역을 말하는데요. 이곳에 반입된 물품은 개인 물품과 사업자 물품으로 구분되고요. 그리고 개인 물품 중에 $150 이하의 자가 사용 용품은 별도 세관 신고 없이 목록 통관으로 처리되어 배송되고요. 사업자 물품과 신고 대상 개인 물품은 세관 신고를 하게 돼요. 세관 통관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제 각 택배사에서 물품을 인계해서 최종 목적지로 배달을 하게 되고요. 직구나 구매 대행이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특송 이외에 일반 화물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입하는 물량들은 일반 화물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화물은 FCL과 LCL로 나눠지는데, FCL은 풀 컨테이너, 그러니까 컨테이너 하나를 꽉 채운 화물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 검역이 필요하지 않다면 서류 검사 후 빠르게 컨테이너 차량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화물을 받을 수 있어서 속도가 가장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가끔 긴급한 화물인 경우에는 물량이 많지 않음에도 FCL로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LCL이 있는데요. 하나의 컨테이너를 이렇게 여러 업체들이 나눠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LCL 컨테이너가 해외에서 입고가 되면 일단 이렇게 보세 창고에서 팔레트별로 쫙 풀어 놓고요. 원산지 보수 작업이 필요한 상품은 보수 작업을 하고, 세관 검사가 필요한 물품은 이곳에서 물품을 보관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원산지 보수 작업이란 건요, 각 상품에 상품 라벨을 부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지금 라벨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수입한 상품은 아니고요. 제가 양해를 구하고 촬영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스 안에 있는 상품을 해체해서 각 상품마다 라벨을 붙이고 다시 박스를 원상대로 돌려놓는 이런 작업을 이제 보수 작업이라고, 라벨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작업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기 때문에 수출자가 붙여서 보내는 것과 여기서 작업하는 것의 비용을 잘 따져 보셔서 더 나은 방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관이 완료되고 나면 각각의 이제 최종 목적지로 배송은 이루어지게 돼요. 자, 보세 창고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사실 보세 창고는 나라에서 그냥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영업소예요. 그래서 보관료가 좀 비싼 편인 경우가 많고요. 업체마다 그 요율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가격을 미리 산출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검역이 필요 없는 상품은 반입 후 하루 이틀 내에 과한부가세를 납부하고 반출이 가능하지만 이제 검역이 필요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잘 하셔서 최대한 빨리 반출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지연되는 시간만큼 비싼 창고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어떻게든 준비를 잘 하셔서 수입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도 준비를 잘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좀 매끄럽지가 못했어요. 제가 진행하는 상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프랑스에서 수입한 가구이고요. 다른 하나는 독일에서 수입한 텀블러인데요. 가구의 경우는 보세 창고에 들어오고 이틀 만에 빠르게 저희 쪽 창고로 입고를 했는데 텀블러는 식품 기구 용기이고 첫 수입이라서 정밀 검역을 필수로 받아야 했는데요. 여기서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자, 제가 수입하는 텀블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이제 수입하는 텀블러인데요. 식품 기구 용기, 그래서 식품과 똑같이 분류가 돼요. 첫 수입이기 때문에 정밀 검역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데 검역을 받는 이제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요. 컵 같은 경우는 음식이 담기는 이 안쪽 부분과 그리고 물을 담는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물이 담기는 이 안쪽 부분과요. 그리고 물이 닿을 수 있는 이 컵의 뚜껑 부분, 밑바닥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슬라이드라고 마시지 않을 때는 잠글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그 물이 닿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슬라이더의 아래쪽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고무 실링이라고 이제 물이 새지 않도록 막아주는 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파트가 검역 대상인데요. 이는 각각 비용이 들어요. 파트마다도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 세 가지가 있으면 세 가지 색깔이 전부 다 다른 상품으로 취급이 돼요. 이유는 색상마다 들어가는 염료가 다르므로 다른 상품으로 보는 거거든요. 식약처에서 제가 수입한 상품을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시료로 녹여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다른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도 큼직큼직해서 샘플이 많이 필요가 없는데요. 요 고무 실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새끼 손톱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부품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되려면 제 텀블러 기준으로 최소 50개, 많으면 뭐 100개 이상까지도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멀쩡한 상품 100개를 그냥 날릴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경우 수출사의 검역용으로 그 파트만 100개 정도를 따로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검역용 샘플을 수입 물량에 같이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품 100개를 보낸 게 아니라 100개 분의 팔렛 형태의 원재료를 보냈더라고요. 관세사에 문의해 보니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알아본다고 하고, 그리고 독일에 전화해 보니까 자기들은 이제 이전에 홍콩이나 일본에 수출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검역을 받았으니까 가능할 것이다. 네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관세사를 통해서 식약처에 문의해 보니까 이걸로는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UPS로 파트 100개를 따로 요청해서 받기는 했지만 그동안 검역이 진행되지 못해서 6일 정도 지연이 됐었고, 그래서 창고료로 2, 30만 원 정도가 추가 지출됐을 것으로 보여요. 자, 수출사 입장에서는 뭐 이전에 그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뭐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쪽에다 컴플레인 걸기는 좀 애매하고요. 이 나라마다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수입 전에 명확하게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검역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좀 있는데요. 그 수입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통관과 검역을 거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민의 안전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해외의 병, 해충, 그리고 바이러스가 뭐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라도 국내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국내 식물과 동물, 그리고 사람에게 이에 대한 면역이 없을 경우에 그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어막 중에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검역 대상은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류, 그리고 그 식품이 닿는 모든 기구 용기, 그리고 식품 기계가 해당이 돼요. 기구 용기는 뭐 그릇, 컵, 냄비, 도마, 칼 같은 이제 사람이 입에 넣기 전에 식품이 닿는 모든 것을 말하고요. 기계도 그 식품이 닿는 한, 그러니까 커피 머신, 블렌더 같이 식품 관련 기계는 모두 검역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동물, 식물, 수산물, 축산물도 검역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건 전염의 가능성이 있는 흙이 묻어 들어올 수 있는 중고 기계, 예를 들면 중고 농기계, 중고 트랙터, 그리고 중고 건설 기계 등도 포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세 창고와 그리고 검역에 대한 이야기 조금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내용으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